137페이지 제6절 세율입니다. 세율 보시면 자 어떤 얘기냐.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본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에다가 법률이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세율은 취득 유형에 따라 통상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요. 지자체장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우리가 이제 세율 특례라고 그래요. 특례세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합니다. 번호는 4번까지로 되어 있지만 크게 취득세는 세 개 덩어리예요. 표준세율, 그 다음에 특례세율, 중과세율. 그게 세 개 덩어리인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갑니다. 먼저 138페이지입니다. 표준세율이요. 지자체장은 자 제가 세율에 관해서 용어 설명, 비례세율이 뭐고 누진세율이 뭐고 이런 것들은 기초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생략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이 취득세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가감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취득세는 탄력세를 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조세 정책 목적상. 그래서 똑같은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어요. 뭐 상가를. 그러면 1억짜리 어떤 뭐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서울이든 인천이든 제주도든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똑같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 똑같아요.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근데 우리는 근데 수험생이니까 법령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부터 139페이지 6번까지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취득 원인 등에 따른 다양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작년에 표준세율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박스에 네 가지 유형을 집어넣고 취득세 표준세율 옳게 짝지어진 것으로 골라라 그래가지고 옳은 걸 골라라 그래가지고 다 옳은 지문으로 물론 다 옳게 이제 세율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26회 때 그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딱 외웠던 분들은 쉬운데 안 외웠던 부분은 이제 그런 분들은 어려운 이게 기출문제집을 하도 그냥 들고 다녔더니 너덜너덜해. 이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도 들고 다니니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가 박스형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가지고 4개 유형을 깔아놨는데 다 옳은 거였어요. 물론. 근데 이거는 제가 외우는 방법대로 안 외웠으면은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작년에 수강생들이 굉장히 칭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이걸 딱 보는 순간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외웠던 것들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그래도 안 외우고 그냥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절실히 느꼈을 것이고 외웠던 분들은 그냥 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자 상삼 8에서 상삼 자 03 18 무동리 8 이러면서 해서 문제 이렇게 풀어서 가볍게 이제 맞췄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가볍게 맞췄는데 외우라고 근데 안 외웠던 분들은 이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표준세율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박스형으로 올해는 또 이렇게 또 박스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표준세율은 지문이 한 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이 표준세율, 취득 원인 등에 따른 다양한 세율을 외울 수 있도록 오늘 도와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월 달 강의에는 제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만 세율을 알려드렸는데 유상승계 취득만. 오늘은 전부 다 이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여러분 암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외우시는데 여기 보세요. 배경적인 거를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취득세 세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2010년도까지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는데, 등기 등록할 때는 또 등록세, 등기비용에 대한 게 있었는데, 이걸 통합시켰단 말이죠.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고. 한 번에 취득세로 하자고. 그래서 예전에 취득세는 이제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빼놓고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취득세는 그냥 간단했어요. 무조건 그냥 2%였어요. 그래서 이게 상가든 토지든 농지든 뭐든 매매로 취득하든 뭐로 취득하든 하여튼 옛날에는 취득세 무조건 세율이 2%였어요. 옛날에는 간단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1, 2는 4, 10,
10과 6 이러면 취득세 세율 끝이었어요, 진짜로. 1, 2, 일반적으로는 2%, 4, 살성사는 10%, 1, 2는 4, 10과 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과세까지 딱 끝내는데,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2%였어요. 근데 간단했는데 지금 이제 복잡해진 겁니다. 왜 복잡해졌냐면 보세요. 옛날에는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2%였는데 등록세는 이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세는 이게 다양했어요. 등기 원인에 따라서 매매냐, 증여받았냐, 상속받았냐, 원시 취득했냐 이렇게 다양하게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 등에 따라 다양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통합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이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거 보세요. 일단 제가 옛날에 등록세는 이게 등기 원인 등에 따라 세율이 복잡하기 때문에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암기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 암기 방법을 외워드리는데 이제 그 우리가 외우면 그 외운 거에다가 이제 스토리에다가 2%만 무조건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자, 표준세율 암기요. 방법 알려드리는데 갑이라는 어떤 자,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갑이라는 한 젊은이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우리 통합된 세율을 표준세율을 외우게 됩니다.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세율 암기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고요. 자, 갑이라는 한 젊은애가 있었는데 어려서 조실부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조실부모, 부모를 여의었다 그러면 자, 뻔하죠, 이제? 만약에 그 주인공이 실제 여러분 현실이든 아니면 드라마 속에서든 똑같습니다. 자, 어려서 조실부모에 따르면 고생문이 훤한 거죠? 부모 그늘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어려서 조실부모에서 고아처럼 형제도 없이 자랐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 속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주인공이 만약에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그 드라마 공식 적용됩니다. 어느 드라마나 이 공식 적용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들어맞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만약에 어려서 조실부모한 게 여자 주인공이다. 그럼 여자 주인공은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런 드라마일수록 대다시 예쁜 주인공을 씁니다. 자, 예쁘고요. 그 여자 주인공의 성격은 쾌활 모드예요, 우울 모드예요? 쾌활 모드입니다. 씩씩하게 역경을 막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쾌활 모드인 성격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은요,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그 남자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그런 드라마일수록 여자들, 시청자들로 하여금 대리만족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잘생긴 훈남을 갖다가 저희 배역으로 씁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 그 드라마 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은 집안이 빵빵해요, 안 빵빵해요? 빵빵합니다. 얘네 둘이 사랑에 빠지는데 얘네 둘이를 그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를 해야 안 해요? 해야 합니다. 하여튼 어느 때보다도 대답을 잘하고 척척 맞히네. 좋습니다. 네, 탁탁 맞히는구만.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둘이 사실 반대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던 시댁이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시댁에서 이제 이 여자를 인정해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드라마 양념으로 이제 출생의 비밀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들어가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천의 고환 줄 알았더니 자, 친정 아빠가 살아있었죠? 어렸을 때 어떻게 간에 이 아빠는 얘랑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데 이 아빠는 얘를 찾으려고 막 노력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듯 못 만나다가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만나죠? 꼭 드라마 속에 또 악역이 있어가지고 얘네 저 친정 아빠, 생부하고 얘가 만나야 되는데 이 아빠는 잘 나가는 사람으로 항상 그려지죠? 뭔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아빠예요. 그래서 얘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듯 못 만나는데 꼭 해방 놓는 해방꾼이 꼭 있죠? 악역이 한 명 등장해가지고 꼭 얘가 그 둘 사이를 못 만나게 방해하고 뭘 숨기고 막 이러다가 그 드라마 끝날 때 꼭 만나. 그죠? 예. 자, 우리 드라마 공식 그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잘 알고 계신데, 남자 주인공이면 어떠냐? 만약 여자면 그런 드라마 공식, 남자 주인공이면, 연기력으로 승부 보는 그런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범수라든가 그런 애들도 나와가지고 주인공으로 해서 막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성공하는 스토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갑은 어떻든 간에 남자 주인공입니다. 남자입니다. 그 남자인데 어려서 조실 부모였고요.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고생하면서 자라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습니다.
갑의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요. 그것을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늘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의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언으로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웁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얘기도 그렇고 스토리가 탄탄합니다. 스토리 구조가. 그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고 그렇습니다. 갑이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으러 내려가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갑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338. 그 다음에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요. 그 다음에 농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농사를 짓자. 근데 무엇을 심을까 이 농지에다가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비록 정경력은 못 배웠지만 동네 소문 짱 났어요. 별명 하나 생겼는데요. 유식이로 소문 짱 났습니다. 유식이로. 저희 아버지는요. 윤석이라는 조카애가 있는데 걔를 꼭 부를 때 윤석이 윤십이 어디 갔냐 이렇게 불러.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 이십. 유십, 이십. 그 다음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울에서 농어민 대회에 걸렸는데 전국 얘가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칼국수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는데 원판 오리지널 있죠? 원판 영삼식의 선물로 하나씩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외우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일단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원판 영삼식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다 뭐냐면 취득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이렇게 해서 취득 원인이고, 세법에서 세율은 대개 천분율 단위로 표시됩니다.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우리가 시험에서는 다 천분의 20, 천분의 30, 천분의 8, 천분의 15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뿐이지. 자, 그럴 때 이렇게 천분의 단위 표시되고, 또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입니다. 앞에 것은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자, 세율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삼팔, 상속으로 농지를 주겠어요. 필기하지 마시고, 설명을 쭉 들었다가 쉬는 시간, 수업 끝날 때 안 지울 테니까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어 가시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어가면서, 찍어가서 이렇게 가면서도 보고 늘 보세요. 계속 외우셔야 되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상삼,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농지를 상속으로 주겠다면 상삼, 1천분의 3이니까 0.3%죠.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외운 거는 상삼팔 이런 것들은 다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거예요. 등록세 세율. 여기다가 2%를 플러스해야지, 이건 등기비용이고, 여기다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3%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상속 나왔다 상삼팔 2.8%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3%고요. 자, 그 다음에 무독립 8.15로 선언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죠.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무독립 8,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예요. 무슨 사회복지법인이나 정당이나 학교라든가 등등 비영리 사업자가, 제사 종교 단체 같은 이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0.8%죠. 여기다 2% 플러스해서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어떤 것을? 그러면 무독립 8, 1호. 1천분의 15니까 1.5%인데 여기다가 이건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3.5%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증여나 기부받아 뭘 취득하면 몇 프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5%입니다. 무독립 8, 1호 3.5%. 자, 그 다음에
상속은 농진이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을 때는 농진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을 때 작년 시험에는 네 가지 보기 중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아서 취득했을 때 세율을 물어봤어요. 무독립 8, 2.8%, 1,000분의 28, 2.8%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매매도 대표적인 거고 매매가 그 다음에 교환도 대표적입니다. 유상승계 취득 자기 거 주고 상대방 거 취득하니까 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꼭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나오지 않고 유상취득 이렇게 나오지 않고 유상취득 나오지 않고 매매로 뭘 취득했다, 교환으로 취득했다, 공매나 경매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십. 자,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를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유상승계 취득하면 유십. 1,000분의 10이에요. 1%. 1,000분의 10, 1%인데 여기다 2% 플러스 해야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돼? 3%. 농지를 매매나 교환 취득하면 몇 프로다? 3%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24회 시험 때인가요? 24회 시험 때인가요? 자, 농지를 25회 시험 때거나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할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어요.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몇 프로? 3%. 이거 고르는 1,000분의 30, 3%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농지에 또 주택 이외, 농지나 주택은 또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돼서 농지나 주택 이외요.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것은 유십 20, 1,000분의 22%입니다. 여기다 2% 플러스 해야죠. 이건 등기비용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고? 3%입니다. 일반적으로는 4%고요. 주택은 따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이따 보고요. 원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인데, 원시 취득하면, 원시 취득은 원팔, 요거, 원팔 2.8%입니다. 0.8%대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근데 원시 취득에 대한 것은 좀 설명을 더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죠? 예.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 세율은 건물 신축했을 때는 또 토지를 매립한 척해서 취득한다. 농지는 제외하고 농지는 세율이 좀 낮아요. 농지를 제외하고 토지를 매립한 척해서 취득하거나 또 건축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죠. 예, 원시 취득했을 때는 원팔이니까 몇 프로예요? 2.8%입니다. 원팔. 근데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증축하거나 개수에. 그래서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죠? 이렇게 증축이나 개수에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증가된 면적이에요.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에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요. 자,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원팔 몇 프로예요? 2.8%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네.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시험에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한 세율은 같다.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둘 다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영삼시계인데요. 여기 보세요. 공유물,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0을 빵이라고도 하고도 공이라고도 하잖아요. 1대 빵, 1대 공, 1대 0. 03, 빵3, 03. 03, 빵3, 03.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공유합유, 총유물, 공유합유, 총유물에 대한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이것은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1,000분의 3. 그래서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2.3%가 됩니다. 03, 빵3, 03. 그러면 이 스토리를 이제 외웁니다. 자, 입에서 툭툭 튀어나게 외우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다 처음엔 적용이 잘 안 되지만 나중에 다 적용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할 거니까. 자, 어떻게 외우느냐? 자, 다 같이 스토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030에. 다시요. 시작. 상산 8, 무동이 8, 15, 유십 20, 원 8, 030에.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여기 보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는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이런 거는 저처럼 이렇게 저와 같이 스토리를 통해서 외우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상삼하고 같은 거 뭐하고 같아요? 0,3하고 같잖아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삼 8하고 같은 거 골라봐라. 무동리 8, 원 8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알아두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스토리를 쭉 상삼 8, 무동리 8, 유십 20, 원 8, 0 30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알아두세요.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을 취득하면 몇 프로? 4%. 이거라도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설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둘 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이거라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유상거래로, 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유상거래로, 자, 다른 거 아니고 주택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달라요. 자, 세율이 낮습니다. 주택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들과도 관계돼 있고, 자, 그래서 주택 거래 활성화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금씩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다가 지금은 아예 영구인하 세율, 법에 딱 이제 아예 영구적으로 이렇게 감면하도록 자,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럴 때 유상거래, 반드시 유상으로 취득했어야지 이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지.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산 8이나 무동이 8이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축했을 때는 원팔, 2.8% 적용되는 겁니다. 주택을 신축하면 원팔 2.8%.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산 8, 2.8%. 주택을 증여받았으면 개인이 무동이 8, 1호, 3.5%.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건 반드시 주택을 유상거래로, 자, 유상거래니까, 그러면 유상거래가 뭐냐고? 유상거래니까 뭐, 매매라든가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자, 주택을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했을 때, 공매, 경매 취득했을 때,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세율입니다. 이때는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 가격에 따라 틀려집니다. 취득 가격이 교재에다 나와 있어요.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자, 몇 프로요? 1,000분의 10, 1%입니다. 근데 요거 1%. 근데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니고 몇 프로다? 1,000분의 11%입니다. 또 취득가격이 6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다.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9억까지는 몇 프로예요? 2%입니다. 9억까지는 2%. 그 다음에 취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몇 프로냐? 3%입니다. 1%, 2%, 3% 이렇게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영구인하 세율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봅니다. 먼저 부동산. 동그라미 1번에 유상으로 인한 취득이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영구인하 세율 적용되죠. 가격에 따라 틀려집니다.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0이니까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몇 프로요? 3%입니다. 농지를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아니, 거기 동그라미 1번 유상으로 인한 취득 거기다가 아예 써놓으세요. 이렇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아예. 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매매 시험에서는 유상거래로 또는 이렇게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자, 시험에서는 그렇게도 나오기도 하지만 매매로 취득했다. 자,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같은 거라는 거. 자, 그러면 농지는 하여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하면 농지는 3%. 농지, 주택 이해는 이게 이따가 뭘 이렇게 요거 적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거기다가 그냥 매매, 이꼴 교환, 공매, 경매 이거 적으라니까 유상 취득 옆에다가. 자, 제목, 그 유상 취득 옆에다가요. 그 다음에 농지주택 이해부동산은 매매나 교환을 취득하면 몇 프로고요? 4%입니다, 여러분. 됐고, 동그라미 2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자의 동그라미. 농지 1,000분의 23, 2.3%죠? 3의 동그라미.
자, 농지 이외 부동산 1,000분의 28, 2.8%죠? 8의 동그라미.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속? 상, 3, 8 이거고 상, 3, 8이고. 3번 상속이의 무상취득 증여 같은 무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 아닌 일반인 취득했을 때 1,000분의 자 35, 3.5%, 5의 동그라미. 무독립 8, 1호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독립 8, 1호. 그죠 여러분? 4번 공유물 분할 공짜의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 공짜의 동그라미.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추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분 그 50%씩 공유하고 있었으면 50%씩 그냥 지분의 변경 없이 분할된 경우지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이건 다음에 특례세율 할 때 또 설명드립니다. 하여튼 1,000분의 23, 3이요. 그래서 03식이고. 자, 5번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다 03식애들이에요.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식이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 2.3%. 1,000분의 13. 원시 취득 원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 원팔이죠? 원팔. 2.8%. 원팔. 원시 취득. 핵심 정리를 봅니다. 건축 또는 개소로 인한 면적 증가 봅니다. 윗줄인데요.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자, 요 표현을 보면 항상 제가 아까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증축. 자, 증축으로. 그래서 자, 건축에다 돼지꼬리 땡려해서 증축 딱 써놓으시면 됩니다.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뭐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대요.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니까 그 세율에다가 돼지꼬리 땡려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 원팔, 2.8%입니다. 밑줄 쫙 꺼놓고 자,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그 세율에다가 돼지꼬리 땡려해서 몇 프로? 2.8% 써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니까 원팔, 2.8%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다는 거 됐고요. 그 표에 대한 것은 일단 됐습니다. 자, 지금 자 나중에 또 와서 한번 이 요약 정리를 한번 내용 중에서 일부 볼 게 있는데 지금 넘어가고요. 자, 140페이지로 갑니다. 140페이지 참고 내용들은 쭉 읽어보는데 두 번째 참고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참고를. 농지 범위를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자, 농지는 취득세 세율이 낮잖아요.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토지로서 자, 실제 농작물의 경작, 다는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두엄간, 양수상, 뭐 이런 것도 포함하고 또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또는 목장 용지로서 인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축사와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지 그러면 결론이요. 취득세에서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 4개 지목을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참고의 비영리 사업자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자 무독립 2.8%인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죠. 그때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그냥 시험에서는 비영리 사업자 이렇게 나와요. 작년처럼. 그 다음에 선박이나 141페이지 차량, 기계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세율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을 다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요. 취득세 표준세율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 시작. 상산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식에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한 장 넘깁니다. 143페이지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율 특례에 대한 세율인데 어떤 건지 한번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취등록세가 통합되면서요 2010년도까지 있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세율 특례라는 게 복잡하게 된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율 특례는 이런 겁니다. 세율 특례 세율은 이런 거예요. 먼저 A라는 어떤 사안이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옛날 취등록세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A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취득세는 2%였었는데 2%를 과세하지 않았단 말이죠.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 똑같은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등록세는 등기하면서
등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과세를 했던 사안이에요. 예? 자, 이게 과세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 취등록세가 통합이 됐단 말이죠. 지금 취득세로. 그랬을 때 취등록세가 통합이 된 이 A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세를 할 때, 자,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은 받았던 건데 이게 지금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고 종부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과세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는 상산발, 무동이파리로 U12시 1803시기는 등기 비용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세율이 필요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냈어요. 학자, 공무원들이. 중과 기준세율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1,000분의 20, 즉 2%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취등록세 통합된,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봅니다. 어떤 똑같은 B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과세를 자, 했었어요. 자, 2%로.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하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사안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뭐만 받으면 돼? 2%. 취득세 옛날에 과세했던 2%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만 받으면 돼.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중과 기준세율을 정하면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론, 시험은 이거예요. 자, 이 A 사안과 B 사안이 어떤 거냐를 것을 구별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정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이 B 사안, 중과 기준세율이 정되는 이 중과 기준세율이 정되는 자, 이 B 사안을 중과 기준세율이 정되는 B 사안을 요 집어넣고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중과 기준세율이 정되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래서 이 A 사안에 대한 걸 집어넣고 나와요. 시험 문제. 그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A 사안과 이 B 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즉 등기비용만 받는 A 사안이 어떤 거냐. 또 중과 기준세율이 정되는 경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2%만 받는 요 B 사안은 어떤 거냐. 요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아이고 표정이 어두워졌네. 아이고 뭐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이렇게 배경적인 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은 딴 거 없어요. 그냥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사안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걸 쭉 줄줄이 깨고 있다가 B 사안하고 구별해서 공부했다가 B 사안 집어넣은 거 있으면 골라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이고, 이제 대답 잘하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소개했던 거니까 141페이지 봅니다. 141페이지 맨 아래. 02번의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정되는 경우. 이게 어떤 거냐? 자, 표준세율,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등기비용만 받는 그 사안이죠?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고로 하되.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나머지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이거 신경 쓸 거 없고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내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보면서 생각하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나중에 배울 건데 나중에 또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일단 또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요 사안이 적용되는 A 사안이 어떤 건지만 알면 돼요. 142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142페이지 맨 꼭대기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자, 이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다가 적지 말라고 했는데 적고 있다가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책 찾지 말고 이거 보라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환매 등기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동창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동창이. 근데 수시로 그동안도 계속 수시로 연락하던 그 멤버 친구가 그러면 다 알고 그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연락이 왔다? 아무 저기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녀석이 무슨 일 급하냐 무슨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안 친했던 동창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친한 척하면서 막 다가오면은 막 연락을 하고 막 친한 척하고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머릿속에. 그죠? 순간적으로. 얘가 왜 이러냐. 이거,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아쉬운 소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막 강하게 들잖아요. 갑이란 동창이, 동창관계인데, 을을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을이 딱 생각하기에는 뻔해요. 얘가 나한테까지 돈을 빌려 왔다는 것은 주변에서 빌리다 못 빌리니까 나한테까지 왔구나. 막차에 완전히. 빌려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을이 머리를 씁니다. 야, 너 사업한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지? 너 큰일 날라고 잘못되면 일단 내가 돈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일단 팔어. 그래서 판 다음에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새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나중에 환매기 안 되면 환매권을 행사해라. 환매금 치르고. 자, 그렇게 환매했다가 환매 특약 등기를 부유 등기로 하고 주등기하고 어쩌고 공시법 배우죠? 이렇게 아직 안 배웠나? 하여튼 했다가요. 보세요. 나중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아 나한테. 그러면 보세요. 을 입장에서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의 취득을 한번 볼까요?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가 다시 갔어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었어요. 왔다가 다시 갔다 갔다가 다시 왔다 이래가지고. 자, 근데 등기는 개인 간의 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나중에 이제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했던 거, 이거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을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를 했어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됐어요. 취득세. 그럼 어떻게 과세하느냐? 자,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환매 등기를 변한 매매로 환매권 행사. 갔다가 다시 왔다 왔다가 다시 왔다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뭘 어렵다고. 자,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2% 비과세된 걸 빼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아이고, 142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공유물 분할입니다. 다음에 또 배우고 또 배우면 돼요. 공유물 분할 봅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다 중요한 건데 형광펜으로 줄 그으면 다 그냥 책 전체가 142, 143, 145페이지까지 다 그냥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다 칠해야 되니까 그냥 볼펜이나 이런 거로 그냥 슬슬 줄 그으세요. 다 중요한 다 줄 그어야 되지만 동그라미 2번 공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가로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가로도 등기등록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세율을 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가불이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가불이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 있는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50%씩 균등 지분이었을 텐데 가불이 공유하게 된 부동산을 누가 떠들어질까? 자,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분할하였다.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을 분할했어요. 자기 지분대로 나눠가졌죠? 네, 그러면 누가 뭐 더 취득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가 나눠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형적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요 갑 부분의 등기, 을 부분의 등기를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세했어요. 그래서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비과세했던 2%를 빼면 되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갑 60, 을 40% 지분으로 분할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 취득하게 되는 이 부분은 자, 요거는 이제 이 특례세율 적용하지 않잖아요. 요거는 대가 주고 취득에 따르면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자, 일반 유상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상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물론 공짜로 받았다.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세율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증여받으면 공짜 받았으면 무동이 8이라고요. 그래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이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고 옛날에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하죠. 그래서 표준세율에 중과세율 뺀 세율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는 자꾸 눈에 익혀서 결론만 알아두면 돼요. 3번 봅니다. 동그라미 3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을 동일대진에서 번쩍 들어서 옮겼어요.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등기는 표제부를 고쳐야 되잖아요. 필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3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보세요. 번쩍 들어서 보세요.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을 자, 동일대진에서 갑소유의 이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을 번쩍 들어서 옮겼어요. 자, 소유자 변동 없죠? A에서 A-로 소유자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적 취득으로 옛날에 과세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는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과세했습니다. 근데 1억이었는데 옮겼던 1억 3천이 됐다. 그러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 3천 부분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일반세율로. 이건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민법 834조미 839조의 등등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이혼하면서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소득공헌전만 집에서 했었어도 가사노동만 했었어도 이혼할 때 40%는 여러분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인 후에 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추천권 행사해서 가져가 재산분할로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예요. 내 몫을 40%. 그러니까 요 내 몫 찾아가는 부분은 취득세 옛날에 형식 취득으로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과세되지 않았어요. 공유 분할처럼 봐요. 근데 등기는 남편에서 4명으로 공짜로 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특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가지고 등기비용만. 또 동그라미 5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법인 두 개가 합쳐져요. 형적인 거죠.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요.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가세물건이 합병 후에 중과 대상의 가세물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겠지 뭐 이렇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자, 상속으로 기억번 1가구 1주택의 취득이요. 고급택 제외인데 중요합니다. 또 고급택은 무조건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그게 고급택이다.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나중에 이제 서모신 분들은 사실성산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다음 시간에. 자, 상속으로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요.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인데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지. 제가 장성에서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 없어요. 자, 무주택 1가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요. 그러면 그 주택은 어린 시절도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 안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등기는 아버지 4명으로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등기는 공짜로.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등기비용만 받고. 쭉 내려와서 박스 아래 142페이지 맨 아래 니은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도 매출인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기억번 자 이거 6번 다 밑줄이에요. 이런 거 제가 읽은 건 다 밑줄인데 니은번도 밑줄이고 자 이거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는 것은 자 생략돼 있지만 들어보세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얘기해요. 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을 얘기합니다. 그 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 앙케이트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다. 지금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신분, 소녀. 아니, 한 분밖에 없어, 지금? 조사, 2분, 3분? 조사해보면 다 나오지. 아, 진짜. 어디에? 태어난 곳.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예? 서울? 근데 왜 말을 하면 되지? 어디에 태어났는데? 서울? 진짜. 너 어디에? 그럼 손 들어야지. 아, 손 들었었나? 어디에? 충북 어디에? 충주시? 충주시 시골이긴 한데 그냥 거기도 할 수 없이 동이긴 동이다. 네. 자, 좋습니다. 많지 않은데 의외로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 다 조사해보면 내가 보니까 최소한 우리 젊은 청춘들 빼놓고 웬만하면은 지금 40대 이상들은 절반은 무조건 리 출신이어야 되는데 손 안 든단 말이지. 자, 여러분 봅니다. 어린 시절에 리 출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논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집으로 막 뛰어가서 가방 던져놓고 들러 나와서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 일손도 돕고 이렇게 막 뛰어놉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아버지 직업이 농부입니다. 그럼 엄마의 직업은 뭡니까? 농부지. 그러면 시골에서 아버지 삽 들고 아침에 새벽에 저 논이나 밭으로 나가시는데 그 여자는, 배우자는 여보 잘 다녀와요. 그 다음에 집에서 꼿꼿이하고 저기 하고 있다가 남편 오면 저녁 때 삽 받아줘? 아니지. 같이 나가서 일하잖아요. 아버지 직업이 농부면 엄마의 직업도 보다 농부입니다. 시골에서 아버지 부모님의 직업이 농부면 그 자식은 반은 농부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같이 일손 돕고 농부인데 반농부인데 학교 갔다 오면 거의 농사일 같이 돕고 하다가 얘가 공부에 싹이 보여.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이 녀석 머리가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없는 형편 저기 해가지고 중소도시로 보냅니다.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거 진짜 많이 전교에서 난리네. 이거 완전히 머리가. 그러면 없는 논 팔아서라도 서울로 이제 유학을 보내고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서 부모님 일손을 돕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들에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장성에서 제가 자경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그 농지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보다 우리 논밭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자,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을 했을 때는 취득세는 형적 취득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그래가지고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근데 등기는 역시 아버지 4명이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역시 자, 취득세 감면 대상이들은 농지를 상속했을 때도 표준세율에서 어떤 거?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라든가 뭐 할 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외고 취득한 경우에 및 부속도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를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로. 앞으로 공부하면서 문제 풀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도의 취득.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요거 특례세율 어떤 세율 적용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늘 뭐 시간이 돼가지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있죠? 요거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A사안까지는 했어요. 옛날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은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 요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좀 그렇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B사안. 취득세 2% 과세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로 적용되는 경우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복습을 하고 가야지. 그럼 그냥 가려고? 자, 복습을 하고 가셔야지. 자, 저를 봅니다. 오늘 배운 거 봅니다. 취득세는 여러분, 자, 봅니다. 오늘 취득세. 자,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고비만 넘기면 이제 쉬워요.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요.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자,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사실상 취득자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또는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입니다. 다만 공동 상속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 딱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이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공동 상속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갑을, 병, 정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고개 드시고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즉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조합.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을 자, 그래서 가설에서 주체구조와 일체가 됐어요. 효용가치를 이룰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 2배자가 가설했을 때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봅니다.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지 가설한 자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들은.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밭의 대로 지목이 변경될 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지목 변경 시점. 그 밭의 대로 지목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시점의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시기는 자,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을 때는 계약상 자본이 명시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취득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취득. 어떤 경우? 국수공판법. 이거 하면 안 돼요? 국수공판법까지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수입에 있어 취득하는 공매 경매 방법으로 판결문에서 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이런 경우만 국수공판법만 자 사실상 잔금질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개인간 매매의 경우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질이에요. 이거 아셨죠? 이건 계약상 잔금질이고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연부금지일이에요? 계약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또 증여받아 취득했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 증여받아 취득했을 때는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증여받아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 유증으로 취득했을 때는 유증계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등록일이고. 항상 등기등록이 빠르면 등기등록일이고. 계약 해제. 자,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계약 해제 달라지지 않고 지금 똑같아. 옛날엔 달랐었는데 지금 똑같이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거 반대소까지. 그 다음에 취득세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지목 변경 같은 취득 시기는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이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동등한 위치에서 이거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자 납세무자 과표 결정합니다.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근데 신고 없거나 납세무자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에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시가편액으로. 그 다음에 시가편액보다 높든 낮든 언제나 항상 사실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머리 글자를 따서 시작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 때가 그런 거지 무상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제외하고 또 그래서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만약에 경우인데 그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인데 그 신고한 가액이 자 1억 원입니다. 시가편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1억 원. 자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인데 신고한 가액이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편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떤 걸 과세표합니까? 1억 원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 과세표는 뭐로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입니다. 지목 변경 후에 시가편액 전에 시가를 뺀 증가한 가액. 근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즉 그러니까 A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 사례 아까 말씀드렸죠? 사례 문제가 법인이 지목 변경한다고 나오고 단 이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소요된 병이 입증된다고 나오면 어떤 걸 과세표한다? 그 지목 변경하는데 든 병이라고 그랬죠 아까?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취득세 세율은 우리 표준세율, 그 다음에 특례세율, 중과세율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특례세율 일부만 배웠고 중과세율을 또 나중에 배웁니다. 먼저 표준세율은 자 갑의 스토리 서산 내려가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고 볼 수 보시면 되고 잠깐만 시작 상삼팔 무등이 815 U1210 원팔 03시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유상거래로 우리가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하면 몇 프로? 63%.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을 취득하면 4%. 건축물 신축했을 때는 어떤 표준세율이 적용돼? 건축물 신축하면 어떤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
원시 취득이니까 뭐예요? 원 8, 2.8%.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한 세율은 자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 8, 2.8%.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한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 상속으로 상 3, 8.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 3. 농지 이해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8, 2.8%. 자, 증여나 기부로 뭘 취득했는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로 뭘 취득했다? 무독립 8, 1호, 3.5%. 예? 왜 대답이 자꾸 작아져요? 자, 그 다음에 U12시, 원 8. 공유 합의 총임을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 몇 프로? 0.3, 2.3% 이런 겁니다. 자,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을 때 연구인하세요.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를 취득했다. 연구인하세요. 취득 가격이 저를 보세요.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 딱 9억 원일 때는 몇 프로? 딱 9억 원이면 몇 프로? 2%.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입니다. 취득세율이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표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갔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 공유물 분할,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 분할. 단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특례세율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재산분할로 인한 이혼할 때 특히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 내 거 내가 찾아봤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술 뺀 특례세율이고 자 어린 시절 또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 또 우리 놈밭 직금도 우리 놈밭 아버지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하고 취득하거나 그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뭐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환매 등기를 작년 시험에 이제 취득세 과표인가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자 설명이 다 틀린 거 물은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아니지. 어떤 거? 뺀 세율이요. 또 뺀 세율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꼭 본방 사수하시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